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또 생트콜롱부 같은 경우도 이 악기를 만들 때 이 악기를 함께 조율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밤에 가서 밤새는 아니고 아침에 가서 점심에 가서 하루 종일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어떤 표현에 대한 게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표현에 관한 게 강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좀 더 잘 연주를 하거나 좀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랑은 좀 많이 목적 자체가 좀 많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주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는 연주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는 지쳐서 앞이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막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합주를 오래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많이 연주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났어요. 이 부인이라고 얘기한 게 앞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퐁카레 부인이라는 사람이고 아마도 이런 예술가를 후원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좀 귀족이겠죠? 그런 아마도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 사륜 마차를 가지고 있는. 근데 왜 재밌는 게 뒤에서도 왕이 이 콜럼부스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연주를 듣고 싶어서 계속 그 사람을 보내고 마차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음악은 재력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장르가 맞는 것 같고 이 부인이 이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주를 넣는 행위 자체가 정말 그냥 당시에는 예술이라는 거를 즐길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은? 기록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 사라져버리는 어떤 공기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 마지막 읽어주신 문장의 끝이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악기가 프랑스와 1세 때에 아마 되게 좋은 오래된 이 악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거를 마치 이집트의 우상처럼 소중하게 다루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진심이었을 것 같아서 이 콜럼부스의 캐릭터로 보아서 그래서 이 다음에 이 부인이 다시 등장하진 않지만 저도 이 장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당대에 이 연주하거나 하는 음악가에 대한 어떤 대우 같은 거나 장면이 되게 잘 읽혀서 바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부럽기도 했던 게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주를 했다라는 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음악을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나 스스로도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62쪽에 나온 내용이고요. 경희님이 하고 같이 고른 문장인데 저희가 문장을 고르고 서로 공유를 했을 때 겹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같은 문장을 고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칠 때 좀 신기한 마음이 있어요. 네, 맞아요. 62쪽 읽어드릴게요. 보게나 한 문장을 강조할 때 어떻게 끊어서 발음해야 하는지 음악도 인간의 언어라네. 그들은 폼 구장을 나왔다. 눈은 그쳤으나 느린 눈이 그들 정한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밤은 별도 달도 없이 거기 그렇게 있었다. 한 남자가 횃불 하나를 손에 들고 지나갔고 그들은 그를 뒤따라갔다. 눈송이가 아직도 드문드문 날리고 있었다. 생트콜롱부 씨가 불쑥
제자의 팔을 붙잡아 세웠다. 그들 앞에 한 소년이 바지춤을 내리고 눈 속에 구멍을 내며 오줌을 누고 있었다. 눈 속에 구멍을 뚫는 뜨거운 오줌 소리와 눈 입자 소리가 한데 뒤섞였다. 생트콜롱브는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꾸밈음 스타카토가 저걸세. 반음계 하강음이기도 하죠. 마렉마레가 응수했다. 생트콜롱브 씨는 어깨를 으쓱였다. 선생님의 추모곡은 반음계 하강음으로 작곡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네. 여기 왜 고르셨어요? 저는 이렇게 뒤에까지는 아니었고, 앞에 이제 음악도 인간의 언어라네 여기서 끊었는데, 네.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술 혹은 어떤 장르,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자기 분야와 관련된 그냥 흔한 말로 레퍼런스만 보지 않고, 예를 들어, 소설가인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매체나 장르에서 자기의 일과 관련된 거를 발견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비슷한 게 이것도 엄청나게 그 도제식의 스토리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전혀 웃기지 않았고 이게 사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 주려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흡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콜롬브 씨가 자기한테 느낀 거를 얘기한 거지, 자기가 느낀 거를 얘기한 거지, 꼭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한 대화는 아닌 것 같았고, 왜냐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롬브는 이 사람을 지금 가르칠 생각이 없잖아요. 마레에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이 괴팍하고 음악에 대해 엄청나게 추앙하잖아요. 이 네. 콜롬브라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음악만 예술로 취급하거나, 왜냐면 읽는 거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그림에도 그쵸. 그가 좋아하는 화가는 거의 유일한 수준이었고, 다른 장르의 무엇을 관심도 없고, 오히려 평가도 좀 박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되게 일상적인 거에서 음악적인 거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좀 지향하는 바와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예술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술 장르와 연관된 일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상업적인 일을 하는 건데 그 상업적인 도구라고 해도 되나? 매개가 소설이 문학이 예술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너무 장사하듯이 하면 좀 비난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고매한 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깨부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되게 예능을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굿거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요즘에 좀 재미를 들려가지고 보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엠넷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경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결 구도의 경연을 하고 대신에 대결이 누구를 이겨서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 이런 방식은 아니고 경연을 해서 이제 승자인 팀이 무엇을 가져가는 형식인데 네. 패자가 그렇게 씁쓸하지 않은 분위기이고 근데 그 경연 무대를 아티스트들이 막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저의 어떤 일이랑 연결돼 있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서비스 플랫폼에서 네. 블라인드북 형태로 제가 어떤 책을 추천을 하고 그거를 구매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인데
근데 이게 그 매체 이용자는 저희 서점 이용자랑 다를 거고 어쩌면 겹칠 수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서점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파스칼 키냐르의 책을 좋아하고 추천하고 싶지만 서점에 오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겠지만 갑자기 불특정 다수이고 대중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잘 읽히고 그러면서도 좋은 작품을 골라야 해라는 이런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국걸 팀이 무대를 준비할 때의 느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하는 장르와는 다르게 그 무대에 맞는 거를 맞춰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좀 시야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안 그러면 좀 매몰된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콜룸브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기도 했고 그렇다고 막 모든 세상을 음악적으로 파악해 이런 느낌이 또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 음악을 빗댔을 것 같은데 예술 대 예술의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음악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거 그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잖아요. 네. 네.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면에서 만나는 자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되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상상이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제가 뭐 어떤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상상을 할 때 뭔가 좀 다른 분들하고는 틀릴 것 같고 좀 슬픈 거를 좋아한다거나 네.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SNS를 네. 통해서도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네. 좀 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네. 그게 다 깨졌어요. 그 SNS 계정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네네. 누가 이제 제목님 계정에 네. 팬이에요 라고 남기면 들어가서 봤을 때 네. 그런 이미지가 깨졌다는 거죠. 네, 실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맞아. 저는 좀 뒤늦게 네. 알았어요. 맞아요. 뒤늦게 알고 그래서 좀 반대로 저는 그 청자들한테 느낀 게 되게 컸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연 때 아니면 이 SNS 통해서? 둘 다요. 공연 때도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더 좋아지기도 했고 또 딱딱한 분위기가 더 풀어지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들. 네네.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내가 상상한 거는 그냥 내가 상상한 음악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네. 취향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 저 포함해서 많은 것 같아요. 네, 경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점을 운영하면서 네. 어쨌든 계속 대면으로 많이 보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희 씨도 아마 경희 님도 내가 상상하는 독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을 운영하다 맞아요. 보면. 저희 서점을 꾸준히 오는 분들은 어떤 취향 혹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일관된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파악한 분들은 일단 책을 좋아해야 되니까 근데 직업군이나 그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좋았던 게 서점하고 제가 출판사에서 한 연차로는 9년차 뭐 이럴 때 그만뒀고 하니까 그 출판계 특유의 그 분명 거긴 좁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을 한 게 여자이고 연남동 살고 1인 가구이고 출판사 다니고 녹색당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출판계에서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라는 게 약간 유행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밈 같은 거죠. 출판계에서 일하는 편집자 여성에 대한 이미지?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랬고
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부류? 근데 서점으로 이걸 전업을 했을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같은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저한테는 또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했고 뭔가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독가니까 딱 요 시장이구나, 이 사람들만 독자구나 라고 생각을 편견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구나. 물론 그것도 소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만나면 책 얘기하거나 그런 거는 어떤 파트는 가져가긴 하지만 직업적 관심사나 이게 되게 달라서 시야가 좀 넓어진 느낌? 약간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위 카테고리였다. 네. 물론 그래도 항상 이제 비주류에 속해 있긴 하지만 맞아요. 저도 상상한 그런 분들이 그 어느 선 이상은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좁은 것보다는 굉장히 넓었지만 뭔가 내가 남극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북극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